징조가 아닙니다. 혐오 표현, 혐오 표현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악플과 혐오 표현이 차별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악플과 혐오 표현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부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악플과 혐오 표현 쓰지 않는 일상,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악플과 혐오 표현 지금 당장 멈추세요. 좋은 댓글, 선플이 생명을 살립니다. 전 세계에서 글로벌 인터넷 GLIN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정변의 정진철입니다. 네, 변홍진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타이밍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렇죠. 엊그저께 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2020년 대선 네. 출정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췄네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출정식을 가졌는데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의 출정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많은 이제 언론들이 그걸 노렸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네. 자기가 먼저 출정식을 함으로써 네. 기선을 좀 잡자고. 네. 그런데 이제 항상 미국 언론들이나 또 정치 분석가들이 볼 때는 그건 이제 하나의 반짝이다. 네. 반짝 뉴스다. 네, 원래 기복이 심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벌써 2년 반 흘렀는데도 굉장히 지금 얼루 튈지 모르는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물론 경제를 전문으로 한 신문들은 그래도 트럼프다? 대통령 테러다. 왜냐? 미국의 역사상 70년대 이후로 네. 재선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3명밖에 없어요. 약 30년 동안에. 포드, 그렇죠. 카터, 부시, 네. 그러니까 3사람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 재선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재선이라는 건 특별히 잘못 없으면은 재선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그렇죠. 게 많이 이제 흘러왔어요. 근데 트럼프도 이제 그런 속셈을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현직 대통령이 다시 날 때 여태까지 지난 동안에 한 50년 동안 분석하면은 5%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은 재선이 된다 그러는데 네. 경제 통신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 재선을 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아까 지적한 대로 얼루 튈지 모르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 관계도 있고, 네. 미국이 이긴다고 그러지만은 또 중국이 이긴다고 보는 측도 네. 있으니까, 네. 그랬을 때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이번에 며칠 전에 네. 플로리다에서 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네,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기가 원래 이긴 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고 하는 캐치프레이 갖고 2016년에 네. 힐러리 클린턴을 제치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에 미국이 조금 위대해진 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네. 위대해졌다고 이제 어떤 대통령보다도 네. 내가 대통령이 됐길래 네. 북한도 잠잠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쟁도 안 하게 됐다. 네. 네. 지금 자기가 아니었으면은 전쟁 났다고 그러지 지금 전쟁 않습니까? 중에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물론 중국이라든가 다른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북한 관계에 있어서 이번 대선도 북한에 상당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하면 지난번에 책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 특파원에서 네. 그 책에 보면 김정은이 오직하면은 뉴욕에 네. 대표부 누구를 시켜가지고 트럼프가 재선이 되겠느냐 네. 물어볼 정도로 북한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 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선거에? 지난번에 우리께서 북한 변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있을 거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정치 분석가들을 대충 이 사람들이 내는 거는 지금 이제 북한 특집도 매누고 했는데 북한 변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던 북한 변수는 우리 미국 대선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게 미국의 정치 분석가들의 일관적인 견해예요. 그래요? 예. 근데 왜냐?
미국의 유권자들이 네. 북한 변수 때문에 뭐가 확 달라지고 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미국은 유권자들이 우리 대통령이 어떤 사람 뽑느냐 그 평가를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네. 또 아시아 사람들 볼 때는 북한 문제가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민 문제가 이거 라티노니 뭐 이거 저 동남아 그렇죠.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이민 문제가 그게 크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내 문제가 지금 경제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로 네. 지금 살아갈 길이 망했는데 이거 문제 있고 그다음 국제적으로도 북한이 대외 정책에 큰 기수냐 그게 아니고 네.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 이게 지금 나중에 패권이 누가 되냐는 문제거든요. 중국하고 그렇죠. 싸워서 맞습니다. 지면은 미국이 이게 야단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긴 건 당연한 건데 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게 되면 트럼프가 아, 그건 물론이고 미국 자체가 이게 그렇죠. 야단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지금 이제 이란 조금 전에 그 이란의 유조선 갖고도 지금 끌려서 중동에 그렇죠.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남미에도 미국이 이해관계가 많은데 베네수엘라 거기도 또 문제가 있어서 네. 미국은 국내적으로는 경제하고 이민 문제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 그다음에 그 중동 문제 네. 또 남미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북한 문제는 중요는 하지만 네. 이것이 미국 대선의 향방을 가릴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이 내년에 선거에 임박해서 네.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대륙간 ICBM을 쏜다든가 네. 네. 또 핵 실험을 한다든가 하면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있죠.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 김정은이를 트럼프가 그러는 거예요. 네. 김정은이가 최근에 나한테 또 편지를 보내왔는데 네. 아주 아름다운 편지다. 좋다. 이거요. 정말 많습니까? 스틸 아름다운. 이거는데 그렇죠. 또 다른 얘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 ABC하고 인터뷰에서도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 네. 예? 전 세계 또 미국 국민이 바란 대로 안 되면 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는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무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너 까불면은 내가 가만 안 둔다 이제. 네. 근데 우리 참을 때까지 참는다. 아, 근데 그걸 갖고 우리 전 세계 사람들도 안 받아주고 미국 국민 자체가 안 받아줄 때는 내가 나간다.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 모든 사람들도 그러게 저거 때려 부술 거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네. 다시 한번 이러면. 근데 그것이 그냥 동해안이나 일본 넘어서 뭐 이렇게 정땅에 떠는 그러면 그때 두고 보겠죠. 왜냐면 지난번에도 미사일 쐈는데 미사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북한이 하나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 북한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려고 하면은 이게 트럼프가 흔들리고 미국 대통령도 흔들리자고 그러지만 미국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 같으면 전쟁이 나면 그 나라 저 대통령이라든지 수상이든지 이거 갈아치지 않죠. 그렇죠. 그대로 가잖아요. 네. 미국 한국 전쟁 때 보세요. 한국 전쟁 때 미국 대통령이 갈렸다니까요. 예? 그렇죠. 아이젠하워로.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라든가 그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겠죠. 아니 그래도 그것도 굉장하죠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미군이 5만 명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미국 가족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영향이 유권자들이 결정한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남미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특히 이민 문제. 네. 오늘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강력하게 불체자는 가족까지 네. 체포를 해서 추방시킨. 네. 그런데 이제 불체자 가족 중에는 자녀들은 시민권자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랬을 때 시민권자하고 생리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의 인권 문제인데 그러한 이민 문제하고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히스패닉의 유권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히스패닉 표심이 상당히 네. 강한데 그거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정치 분석가들 얘기가 특출한 게 하나가 내년에 대선의 변수가 이 라티노들의 표심이에요. 그렇겠죠. 네, 라티노의 표심인데 네. 생각한 대로 라티노 중에서도 공화당이 많아요. 네. 예? 네. 라티노들도 네. 공화당이 많고 민주당 물론 더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 예? 2016년에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이
고정표거든요. 예? 그때는 예상이 뭐냐면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어. 그렇죠. 예? 지난번에. 트럼프가 되는 거 생각도 안 아니, 했다고. 생각도 못했죠. 예, 예. 그런데 깨놓고 보니까, 이게 트럼프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감춰진 그게 많은데, 네. 이번에도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처럼 미국도 여론조사 네. 믿을 게 못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내년에 예. 스페니시라든지 반 트럼프 네. 이 성향, 이민 성향인데 네. 백인 중에도 이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민에 같이 인권적인 면에서는 또는 미국의 크리스찬 이념에 따라서 이민은 받아들여야 되고 이민은 우리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특히 그 카톨릭의 표심이란 건 이거 이민을 아주 굉장히 이거 옹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스페니시 이런 사람들 카톨릭이 많으니까, 네, 시스템이 이 사람들에서 카톨릭의 미국 카톨릭 본부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민주당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변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한 이슈는 잠깐 뒤로 물리고, 그럼 내년에 그 대선의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020년 미국 전통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그날이 이제 내년 11월 3일이 화요일인데 그날 선거합니다. 네. 대선 선거인데 그 선거 전에 네. 그 해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그해 이제 7월 달, 그러니까 내년 7월 달에는 민주공화 양당이 전당대회를 해서 양쪽 공식 후보를 이제 공식적인 후보를 뽑는데 그 전에 이제 내년 2월에 또 무슨 일이냐면 그 유명한 아이오와 코커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아이오와 먼저 코커스. 선거하는데 네. 그건 아주 표수는 거기에서 아주 이기는 사람이 뭐 특별한 경우 없으면 이긴다 하는 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변경되는데 그 내년에 이제 그 아이오와 코커스 그걸 보고 근데 아주 그 적은 숫자인데 대부분인데 상징적으로 첫 번 시작을 했으니까 저 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올해부터 하시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분위기를 띄웠어요. 자기가 지난 며칠 전에 플로리다에서 출정식을 하면서 이게 선거를 이제 끌고 간 거예요. 예? 대선 분위기로 좀 끌고 가는 거예요. 1년 반이 남았는데. 그래서 내년에 이제 11월 3일 하기 전에 7월 달에 양쪽 전당대회 하기 전에는 3월서부터 이제 쭉 예선이 실시됩니다. 예선이 오고 나서 전당대회에서 이제 공식 후보를 보는데 그 전에 지금 민주당은 어떤 정책이냐면 지금 내주부터 민주당 후보자들이 트럼프 혼자 나와서 지금 떠들었으니까 민주당이 후보들이 지금 10몇 명 돼요. 12명. 벌써.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좀 토론회를 이제 어디서 하느냐. 트럼프가 출정식은 플로리다에서 우리도 하겠다. 거기서부터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이번 내주부터 6월 받으러. 그래서 이제 하고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은 지금 많아요. 저걸 그 탄핵으로 쫓아낼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탄핵은 반대하고 탄핵을 하지 말자. 그러자면 계속 선거전에서 트럼프가 잘못된 점을 계속 공격을 해서 대선에서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다음에 떨어진 다음에는 그 사람 감옥에 보내자. 그런데 트럼프는 왜 자꾸 민주당, 버니 샌더스라든가, 바이든, 인신공격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아니, 이 사람 특기죠. 언론도 이거 하고 그러는데. 근데 유권자들이 그거 좋아하지 않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좀 달라지겠죠. 이건 좋아 안 하죠. 이렇게. 근데 제가 한번 열거해 볼 텐데요. 카멀라 해리스. 그 다음에 코리 부커. 피트 부티저지. 엘리자베스 월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예. 뭡니까, 그게? 이게 지금 민주당의 후보자들이에요. 와, 대선 그렇게 나갔다는 후보자인데 엄청 이게 많네. 뭔데 그 지금 이제 뭐 바이든이라든지 조 바이든이나 샌더스는 알잖아요. 사람들이. 알죠. 한국에서도 아는데 저도 이게 카밀라 해리스 정도는 제가 알아요.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했으니까 여잔데 여자도 에이지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도 1대1로 트럼프가 이거 여론조사를 시켜서 바로 지난주 2, 3주 전에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다 지는 거예요. 저요? 다 졌어요, 이 사람. 졌어요? 예. 바이든한테는 13%나 졌어.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나도 모르는 이름 후보자들, 이 사람들한테도 5%예요, 제일 문제는.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야단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트럼프가 단선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지난번에 조 바이든 오고 비밀로 그 공화당의 트럼프 재선 본부에서 비밀로 이제 이거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가 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밑에 놈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고 흘렸어.
그러니까 야단이 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긴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서 좀 해고시키고 뭐 그러다고 야단이 난 거예요. 즉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 미국의 선거는 그 경제 네. 의 그 영향력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골드만삭스 하면은 그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네. 그 기관인데 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그 재선을 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왜냐하면 점치고 있는지. 골드만삭스 아시겠지만은 네.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이 투자 회사고 그렇죠. 경제에 이리 끌어가는 네.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뭘 보냐면 이 방대한 이거 소스를 갖고 있어요. 이 골드만삭스가. 예, 이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경제 성장률이 2.3% 내지 2.5%가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 지금 3.3% 내려가는 거예요. 네. 실업률이 네. 조금씩. 내려간다. 네. 그게 뭐냐면 실업률이 내려간다는 미국 가계, 그러니까 미국 개인들이 느끼기에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왜냐면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그렇죠. 네? 그 직접적인 생활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무슨 크게 증권이 올라간다 그거보다도 미국 유권자들은 자기들 개개인 가정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지금 LA도 그래요. LA도 보면요. 코리아타운 안에 곳곳에 건축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건축붐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잖아요. 네, 건축붐이 일어나는 건 경제가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빌딩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빌딩이 올라가면 뭐 100채, 200채 유닛이 있는데 그 빌딩 올라가면 심지어 뭐가 팔리겠어요. 그 안에 아파트 안에 집어넣는 그림도 팔려야 되고, 그렇죠. 이 열쇠고리도 팔아야 되고, 뭐가 가대 도구, 뭐 굉장히 그 관련 산업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코리아타운만 돌아다녀도 곳곳에 그 기준기 올라가고 야단나자니까.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그 트럼프의 유리한 분석과는 달리 또 불리하게 분석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겁니까? 예, 그게 뭐냐면은 이 유권자들이 경제만 좋다고 그래서 될 수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엔 내년쯤 되면은 지난 임기 동안에 정말 트럼프가 우리를 위대하게 했느냐.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때려 부신다는 거죠. 네. 진짜 그게 위대한 게 아니다. 허상이다, 허상. 말로만 하는 게 허상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를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도 하고 뭘 하면은 지금 이제 많은 문제가 걸려 있어요. 세금 문제가 걸려 있어요. 미국은 세금 1000불만 세금 안 내도 옛날에 스피로 에고뉴 같은 사람이 떨어지듯이 그렇죠. 이 일어난다고 이제 그런 거를 지금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예? 이제 언젠가 터뜨리겠다 이거죠. 근데 터뜨릴 때 윤리 문제, 도덕 문제, 경제 문제 이거 다 해갖고 탄핵에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일반 캠페인에서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트럼프의 완전히 아킬레스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좀 그 화제를 바꿨어요. 그 한인 사회에서는 특징이 그거 합니까? 우리 한인 커뮤니티 상당히 그 한인 커뮤니티만 별도로 그 때에서 이득과 그 이해득을 생각하는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측면에서 과연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한인 커뮤니티에 유리한지 민주당에서 당선되는 게 유리한지 우리가 좀 그 분석을 판단해 보죠. 지난번에 한인 어떤 일간지가 그 트럼프에 등 돌리는 한인들이 많다. 토끼사 쓴 적이 있어요. 예,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이게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한테 좋으냐? 이제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대한민국한테 이득이 있느냐? 미주 한인 사회가 이득이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민 문제에 동정적인 한인들은 민주당을 성원하는 거고, 예? 공화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민 문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트럼프가 너무 반이민 정책을 하는 바람에 영킴이라든지 미셸이라든지 이게 공화당의 떠오른 주자들 이분들이 트럼프 같이 자기 공화당이라는 걸 안 하고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런 정도로 그리고 한인들 속성이 현 집권층 따라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지금 누가 미국의 그 집권당의 총수냐. 예, 그래서 자기한테 그고 아마 경제적으로는 이제 크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를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경제가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코리아타운은 경제가 나빠도 미국 전반적인 그 경제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미국 전체적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런데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 뭐냐면 우린들 그렇게 못하느냐. 우리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많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에 투표를 누가 많이 하느냐 이제 달려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 투표를 많이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거세게 유권자 등록 운동하는데 우리 한인들도 하여간 누구를 찍든 간에 우선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그 저 히스패닉 그 커뮤니티지 않습니까? 선거 때 보면은 하나의 전체 표심을 막아도 딜을 하잖아요. 네. 딜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저 대통령 선거는 그 광고매에서 모르겠지만은 주지사라든가 그 지역 할 때는 우리 너 찍어줄 테니 우리 커뮤니티에 뭘 해주겠느냐. 그렇죠. 네, 근데 당연히. 딜을 하는데 네. 그 한인 사회는 아직 그 표심을 와가지고 딜을 하는 그런 그 뭡니까 그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한인 민주당 협회도 있고 한인 공화당 협회도 있는데 그 정치력 신장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한인 사회 주제가 정치력 신장 그걸 하는데 오래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이 땅에 와서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아주 좋은 미국 시민이 되라. 네. 그래야만 좋은 한국 민족성을 갖게 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미국 주류 사회에 또 우리 코리안 보이스를 내기 위해서는 그 진짜 그 커뮤니티 개인 말고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뭐 누구를 지원한다 그건 말고 그것도 있겠지만 커뮤니티 베이스에서 네. 정치력 신장에서 양쪽을 이걸 우리는 해야 돼. 지금 숫자가 적으니까 민주당도 해야 되고 그렇죠. 공화당도 같이 이걸 해서 그런 아주 전략적인 그런 거를 우리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네. 우리 유권자들도 그런 면에 우리 그룹적으로 커뮤니티적으로 할 때는 아주 단체적으로 크게 협력을 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저 한인들도 많이 그 출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저 가깝게 저 미셸 박 또 저 영킴 여러 또 LA에서만 그렇고 네. 타주에서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는 한인 사회에서도 그 미국의 선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네. 또 표심이 바로 그 파워 아닙니까? 네, 커뮤니티. 그러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엔 보다 많은 한인들이 나 귀찮으니까 선거하지 않겠다. 뭐 내 한 표가 뭐가 작용하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유권자 등록을 해가지고 한인 사회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뭔가 그 한인들의 표심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네.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왜냐하면 한 가지 얘는 미국은 이제 내년 11월 3일 날 이제 그날 결판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미국 선거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특히 그날은 대통령은 복잡하죠. 예, 대의원, 선거인 뭐 정치학자들이 그래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아는 학자는 100명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 그래요? 제대로 헌법 제대로. 근데 그 왜냐면은 그날 그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아가지고 선거인단을 하는 거니까. 538명의 선거인단을 뽑는 건데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 그 48개 주가 50개 주가 48개 주가 승작 독식이에요. 그게 그렇죠. 한 표라도 많은 맞아, 예.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그 트럼프는요. 그러고 또 누구니까 그 대통령 부통령이든 아니 글쎄 지금 이 트럼프도 어. 힐러리한테는 전체 표수는 글쎄 적었어요. 예. 근데 어떤 주에서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주의 그 모두 선거인단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도 이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한 표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한인들이 그렇죠. 기울어지면 그 주의 거에 전부 다 그 특히 캘리포니아 주가 제일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도 용기를 갖고 우리도 미국 대통령을 맞습니다. 뽑을 수 있다. 네. 그런 걸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LA 정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